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금액 규모로 보면은 약 1조 2천억 규모이고 늘어나는 주식수는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늘어나게 돼요. 이게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요 더 중요한 내용을 좀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살짝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유상증자 공시 낸 거 과거에 22년도 4월 달에 유무상증자 공시한 적 있었죠. 이걸로 보면 한 4년 만에 유상증자 공시를 낸 건데 이 유상증자 공시에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자금 사용의 목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입니다. 명분이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주가치 희석 효과도 발생을 했는데 너네들 그러면은 조달한 자금으로 앞으로 돈 어떻게 벌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도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공유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냐면은 늘어나는 주식의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수 대비 몇 퍼센트 늘어나느냐, 이 몇 퍼센트 늘어나느냐를 왜 따지냐면은요, 간략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에 투자자가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은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어들이는 돈이 1억인데 투자자만 5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가져가게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주주가치 희석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주가가 수렴해가는 방향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바로 주주가치 희석 효과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주식수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약 10% 정도 늘어나는 거, 이거 적은 편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니에요. 웬만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내고 이렇게 했던 기업들, 저 벤자민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할인 매수 기회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20% 30% 늘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 30% 나눠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보다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너네들 앞으로 돈 얼마나 더 벌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일진전기가 당시에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던 배경 자체가 뭐였었냐면은 지금 수요는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상증자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얘네들이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을 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아니죠. 지금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이것 중에 지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타법인증권 취득을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명분,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이걸 보고 유상증자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인도네시아 BNSI 재련소 지분 취득 목적, 여기에 7,650억 규모의 자금이 수혈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헝가리 법인
여기는 벌써 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잔여 투자비 집행, 여기에 1,500억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시설 투자, 원재료 매입비, 그리고 시설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 R&D 비용 여기 섞여 있는 거. 이 부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향후로 기술 개발하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 투자 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화솔루션이 여러 차례 금감원의 반려를 통해서 유상증자 규모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정정신고서를 냈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권신고서에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를 잘 납득시켜라, 이게 메인입니다. 이걸 잘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정 늘어지고, 이러면서 유상증자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기업이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정확한 명분의 내용들, 이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써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니켈 재련소 투자해가지고 우리 원가 절감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 완성하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요, 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이 GM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의 거린메이, 여기에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지분율이 만약에 2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해외 우려단체의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당사의 근본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GM의 지분율이 약 21%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우려 기업, 해외 우려 단체라고도 하죠. 이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이 25% 이상 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지분율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법인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중국의 이 GM이라는 회사의 지분율을 축소시킨다. 그렇게 됐을 때 이 AMPC라고 하죠. 이 세액공제 혜택, 이 요건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었거든요. 항상 이 양극재 기업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전구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핵심 광물 관련해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의 제재 계속 이어져 왔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리튬도 마찬가지고 니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핵심 광물을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회사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 상당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생산하는 광물을 조달했을 때 갑자기 공급망 충격이 올 수 있다. 이거는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 차원에서 이 FEOC, 다시 말해서 해외 우려단체의 이 요건, 이거 회피하기 위한 게 메인 목적인데, 에코프로가 돈이 없다. 이게 실질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요, 투자자와의 소통도 많이 요구를 하지만은, 너네 유상증자하는 방법밖에 없어? 너네들이 조달할 수 있는 거 다 조달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지분들 정리하고 유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 유동화시키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의 뒷배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돈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갈 단기 부채들이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메인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가지고 지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FEOC, 여기에 해당되는 거 좀 피하자. 그래서 OBBBA라는 법안 있죠. 여기에 해외 우려단체 규정 FEOC, 여기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단체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국가 법령 하에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중국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니켈 조달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최종재 만들어내게 됐을 때 국가적인 마찰로 공급망 우려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제거한 핵심 광물을 가져다 써서 만들어.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미국 해외 우려단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거린메이 지분을 낮춰야 하나,
지주사 에코프로의 자금 부족으로 에코프로 BM에 유증자금 조달로 충족시키려는 상황이다 지금이.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SPV SPC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인이나 조합같이 좀 더 범위가 넓은 이런 개념으로 이런 구조를 짜가지고 지주사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합쳐가지고 중국의 거린메이 GEM의 지분을 낮추려고 한다. 그래서 FEOC 요건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거린메이의 지분을 21%로 낮추고 미국의 FEOC 기준 중국 지분 25% 미만 이거 통과하려면 누군가 자본을 넣어서 지분 39% 이상 채워야 되는데 이 부담의 절반이 에코프로 BM의 몫으로 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에 나와 있던 그 일정들을 바탕으로 제가 미리 첫 번째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차 발행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좀 제가 계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계산해 보면서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가 유상증자를 기왕 욕먹으면서 공시를 했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시는 공시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었으니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것은요.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요.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해줘서 1차 발행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조달한 자금, 예정된 예정 발행가에게 새롭게 발행한 주식수 곱해가지고 조달하는 자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걸 높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홍보 전략, 이런 부분들도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권리락일이에요. 이 권리락일 날 전과 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예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이 증권신고서의 반려 여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완사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좀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내용들도 좀 포함시켜야 금감원에서 반려를 안 하는 이런 상황 들이 좀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그 다음에 제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분이 뭔데? 그리고 너네들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리스크 요인이 뭐야?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다 알려야 돼?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를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에 지금 단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에 대한 고려 이 부분을 계속 정보를 보면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제가 공유드리는 정보 함께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하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유상증자 공시 나와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거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